1948년 데일 카네기가 지은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의 후반부 요약이다.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page 131. 차 사고로 척추가 다쳐 다리를 못 쓰게 된 24살 한창 나이에 그도 분노하고 운명에 반항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괴롭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깨달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고의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책, 문학에 취미를 붙이고 좋은 음악도 듣기 시작했다. 진정한 세상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고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연구해서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되었다.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꾸어보자. 독학으로 하루에 16시간 공부해서 뉴욕주 행정에 관한 현존 최고 권위자가 된 사람도 있다. 니체는 초인이란 궁핍함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궁핍함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초인이다. 오히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노력하고 더 큰 보상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우리의 약점이 뜻밖에도 우리를 돕는다. 차이코프스키가 결혼 생활에 좌절하고 자살 직전의 상황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불후의 명곡 비창을 작곡할 수 없었을지도,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불멸의 소설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링컨이 말하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풀라. 북궁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행복이 따랐다. 가망조차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시도해봐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설령 성공 못해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앞을 내다보게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뿐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분주히 움직이게 되며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고민할 여유도 없어진다. 연주회에서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도 이런 게 인생이다. 나머지 세 줄로 연주는 마치는 것이다. 진짜로 중요한 일은 손실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잘 따르다. 싸우는 것보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본인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목적과 사명감이 있는 내면적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라. 우울증이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는 분노나 비난 같은 것이다. 그리고 흔히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살할 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조언해야 한다. 나는 항상 환자의 의견에 동의해준다. 2주 만에 완쾌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협동정신의 결여에 있을 수도 있기에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동등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들은 완쾌된 것이다. 설행이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이다. 불쌍한 어린 고아들을 보자 내가 느꼈던 자기 연민이나 슬픔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외로움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행복은 전염된다.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심장이 좋지 않아 24시간 중 22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던 그녀는 정보센터 역할을 부탁받고는 침대에 누운 채 처음에 전화를 받다가 침대를 벗어나 책상 앞에 앉게 되었다. 만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녀는 평생을 환자처럼 지냈을 것이다. 끔찍한 비극을 통해 내 자신에게 쏟았던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어졌다. 칼 융이 말하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완쾌될 수 있다. 모두 인간이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는가?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부터 먼저 시작하면 된다. 당신에게도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 자부심이 생길 것이다. 조로아스터가 말하길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기쁨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자아실현이나 행복을 위해 오히려 자기 희생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냥하게 말을 건네고 대하라.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을 대우하라. 오늘 같은 날 무더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이 많겠네요. 그 종업원은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작은 관심입니다. 양치기와 그의 개에 대해 작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개도 행복했고 나 자신도 행복해졌다. 장미를 건네는 손에는 언제나 장미 향기가 배어있다. 필라델피아 사교계의 한가란한 소녀는 만나는 파트너에게 항상 그의 경험이나 의견 그리고 장래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 알게 될수록 흥미가 생기고 초라한 옷차림 같은 것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예수와 공자, 석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성 프란체스코 등 모든 위대한 철학자나 스승들의 말과 조언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삶의 기쁨을 찾아낼 것이다. 짧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후 걱정을 극복하는 완벽한 방법. 믿음은 인간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간디도 기도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간디가 말하길 기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걱정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종교적 신앙이다.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풀은 왜 푸른가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가사의하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 종교는 내게 정신적 가치를 부여해준다. 긴장과 불안, 두려움, 걱정을 없애주며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해준다. 예수는 당시 사회의 반역자였다. 종교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멋진 아이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우리는 어떻게든 참고 견뎌내야만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가장 참담한 순간을 잠시뿐이다. 잠깐만 왜 그렇게 정신없이 서두르는 건가? 잠깐 멈추고 삶을 관조할 여유를 찾을 필요가 있어. 이대한 영적인 진리는 영원하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기분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며 판단력도 명확해져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용기와 씩씩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전쟁 영웅들도 자신이 혼자 힘으로 고난과 싸워 이긴 것은 아니고 하늘과 기도에 의지했다. 매일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다. 기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차분히 기도에 힘쓰는 것만으로도 질병이나 우울증을 극복하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주에서 인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힘의 깊은 우물이 있다. 쓸데없는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대신 건설적으로 생각해보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가? 모든 문제를 하늘에 맡기고 하느님이 그 일을 처리해 달라고 간청해보자.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위대한 힘의 소유자에게 내맡기자마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며 어떤 의무에도 침착하게 대비하게 된다. 육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걱정하지 마라.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낸 결론의 99%는 잘못된 것이라 고백하지 않았던가.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를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느낀다. 부당한 비난은 흔히 칭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남의 비판에 신경 쓰지 말라. 요즘엔 누가 내게 욕하는 소리를 들려도 그게 누군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낮 저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부당한 비난이 나를 괴롭히도록 놔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이다. 모든 비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당한 비난만을 무시하라는 것이다. 적절한 충고는 수용해야겠지. 마음속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남이 하는 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세요.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을 테니까요. 남의 윗사람 노릇을 하는 한 비난이 따르게 마련이지 그러니 그런 일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그 후에 쏟아지는 비난의 빗줄기는 낡은 우산을 펼쳐들고 비난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자. 비난의 화살이 날라와도 가볍게 웃어넘겨라. 차분함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말이다. 우선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비난은 그저 웃어넘겨라.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 FTD 풀싱즈 I have done. 내게 닥친 모든 불행은 결국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며 나 자신의 탓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 혼자 방에서 일주일을 깊이 생각해보자. 즉 월요일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토론, 회의, 전화, 업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그때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잘한 일은 무엇? 더 잘 할 수 있었을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자기분석 시스템은 해를 거치면서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중대한 결정, 예를 들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속을 끓이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지고 반박하는 것 등을 발견하면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 냉혹한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내놓은 결론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추론 과정을 검증하면서 15년을 보냈다. 링컨도 제대로 된 비판은 수용했고 프랑스의 작가 라로슈프코가 말하길 우리에 관해서라면 우리 자신의 의견보다 적들의 의견이 더 진실에 가깝다. 우리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논리는 마치 감정이라는 깊고 어두운 폭풍의 바다에 던져진 한 조각의 작은 배에 불과하다. 화가 솟구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라. 잠깐만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99%는 틀렸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거기서 뭐든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거야. 미국 배우 겸 코미디언인 밥 호프는 한 프로그램의 비판적인 편지만 골라서 읽었다.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드 사는 전 종업원의 의견을 조사하고 클라이머트 서베이? 회사에 대한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 한 비누 판매원은 비평과 조언을 듣고 싶어서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성공하신 분이니 제가 잘못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도 사정 봐주지 말고 가차없이 비평을 해 주십시오. 다시 자신을 비평해보자. 그리고 타인에게도 건설적인 비판을 요청하라. 칠보 피로와 걱정을 방지하고 늘 활기차게 사는 6가지 방법.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까지도 노력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피로는 걱정을 키운다. 피로와 걱정을 방지하는 제1법칙은 자주 쉬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은 매일 전신을 혈액을 밀어내고 이것은 철도 유조차 하나를 가득 채울 양이다. 하지만 심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휴식기가 하루에 15시간이다. 심장 박동을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쉬고 있는 휴식기가 있다. 1분에 70번 박동하면 24시간 중에서 단지 9시간 정도만 일하는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은 70대 초반 나이였지만 하루 16시간씩 일하면 대영제국의 전쟁을 지휘할 수 있었다. 비결은 매일 아침 11시까지는 침대에 누워서 보고서를 읽고 지시를 하고 전화를 하고 회의를 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침대로 가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또 저녁 식사 전인 오후 6시에 2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고 피로를 예방했다. 피로를 해소하지 않고 피로를 예방했다. 자주 쉬었기 때문에 그는 옹기왕성하게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록펠러 1세도 매일 정오의 사무실에서 30분씩 낮잠을 잤다. 휴식은 회복이며 단 5분의 낮잠이라도 소파에서 눈을 감고 20분간 휴식하는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로데오 경기 선수인 진 오트리는 오후에 1시간씩 낮잠을 자고 10분씩 하루에 2-3번 쪽잠을 잔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기운이 난다고 한다. 에디슨의 놀랄만한 에너지와 지구력은 자고 싶을 때 자는 습관 덕분이라고 한다. 헨리 포드가 80세 때도 엄기왕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비결을 말하길 나는 앉을 수 있을 때는 절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누울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매일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몸을 쭉 펴고 편안히 쉬면서 회의를 하는 게 좋다. 낮잠은 점심 식사 후 또는 저녁 식사 전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 전 1시간 낮잠과 6시간 밤잠을 자는 것이 8시간 연속 밤잠보다 훨씬 낫다. 군대에서 하듯이 자주 휴식을 취하라. 당신의 심장과 몸, 마음이 지치기 전에 쉬어라. 그러면 당신은 활동 시간을 하루 1시간 더 늘릴 수 있다. 인간은 정신노동만으로 피로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육체 노동자가 일할 때 혈관에서 채취한 혈액에는 피로독소나 피로생성물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피 한 방울 채취해서 살펴보면 저녁이 되더라도 전혀 피로독소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뇌는 8시간, 심지어 12시간 활동한 후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기민하게 일할 수 있다. 피로는 대부분 정신적 감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즉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무직 노동자가 피로해지는 것은 100% 심리적 요인, 즉 정서적 요인 때문이다. 권태, 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헛수고라는 생각, 초조, 불안, 걱정 등이 그것이다. 신경성 두통, 신경성 긴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된 노동 자체에서 오는 피로는 대부분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회복된다. 걱정, 긴장, 감정의 혼란이 피로를 유발하는 3대 원인이다. 긴장하고 있는 근육은 일하고 있는 근육이다. 그러므로 긴장을 완화하라. 그리고 중대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라. 온몸이 낡은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으면 신경과 근육의 긴장이 풀어진다. 축 늘어지자.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야 열심히 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처럼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긴장도 습관이며 휴식도 습관이다.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말하기를 풀어라 풀어 긴장을 풀어라 인상을 펴라. 풀어라 풀어. 그리고 턱과 안면 근육, 목, 어깨, 온몸에도 똑같이 적용해라. 눈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다면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신체가 소비하고 있는 신경 에너지의 4분의 1을 눈이 소모하고 있고 사람들은 눈을 혹사하고 있다. 자신을 다 낡아서 헐렁거리는 양말짝이라고 생각하라. 틈틈이 긴장을 풀 수 있다. 다만 굳이 긴장을 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휴식이란 긴장과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눈과 얼굴의 근육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이 아무런 긴장을 느끼지 않는 갓난아기라고 생각해보라. 틈틈이 휴식을 취하라. 낡은 양말짝처럼 축 처리도록 하라.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일하라. 신체의 긴장이 어깨를 쑤시게 하고 신경 피로를 유발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근육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자문하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문하라. 정확히 나는 얼마나 피로한가. 만약 피로하다면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내가 한정신 노동 때문이 아니다. 다니엘 조슬리는 그날의 성과를 얼마나 피로하지 않은가에 따라 가늠한다. 얼마나 피로한가가 아니다. 몹시 피로하거나 신경이 피로하고 짜증이 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효율적인 하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교훈을 깨닫는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치료 강좌에서 참석자는 대부분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주부들이었고 위암증세, 요통, 두통, 만성피로 등을 호소했다. 의사들의 과거에 그런 증상이 상상으로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잊어버리라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걱정을 멈추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삶은 참으로 평온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 강좌의 의료 고문인 노즈 힐퍼딩 박사가 말하기를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이것은 카타르시스이고 자신의 걱정거리는 누군가와 나누어야 한다.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약간의 조언과 인간적인 동정을 얻기 때문이다. 말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치유력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다. 환자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저 말만 할 수 있어도 내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이 즉각적으로 위안을 준다. 그 밖의 방법은 감동적인 글을 모아둘 노트나 스크랩북을 준비하라.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청량한 글을 찾아보고 정신적 활력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긴장과 피로를 피하라.
긴장과 피로처럼 노화를 재촉하는 것은 없다. 편안히 긴장을 풀기에는 딱딱한 마루바닥이 적당하다. 척추를 단단하게 받쳐준다.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바닥에 누워서 최대한 몸을 쭉 편다. 자연과 우주와 교감을 나누어라. 기도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조각상처럼 똑바로 앉아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하여 무릎 위에 놓아라. 천천히 발가락에 힘을 줬다가 풀어라. 다리의 근육도 힘을 줬다가 풀어라.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온몸의 근육을 힘을 줬다가 푸는 일을 목에 이를 때까지 계속한다. 그 다음 축구공 굴리듯이 머리를 세게 굴려라. 풀어라 긴장을 풀어라. 규칙적인 호흡, 심호흡은 신경을 가라앉히는데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다. 주름과 표정에 의식을 집중해서 매끈하게 펴라. 미간의 주름과 입가의 팔자주름을 펴라. 내면의 주름살도 완전히 펴질 것이다. 좋은 업무 습관으로는 첫째, 당장 처리해야 할 일과 관계없는 서류는 책상에서 치워버려라. 2023년 버전으로 만들자면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문서, 이메일 중 당장 처리할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일단 닫아라. 질서는 하늘의 제일 법칙이다. 어질러진 책상은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긴장과 피로를 유발하고 고혈압 심장병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책상 정리와 결단을 내리는 단순 행동이 의무감, 압박감을 피하게 도움을 준다. 이를 미루는 대신 가능하고 적합하다면 즉석에서 바로 시간을 내서 결론을 내려라. 세들러 박사는 또한 책상 서랍을 열어 보여주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직 마치지 못한 서류는 어디다 두십니까? 다 끝냈죠. 답장을 보내지 않은 편지들은요? 다 보냈습니다. 과로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 쓸데없는 정력의 낭비와 걱정 때문에 죽는다. 좋은 업무 습관으로는 둘째, 중요한 것부터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라. 물론 항상 그렇게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닥치는 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좋은 업무 습관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라.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의안만을 상정시켜서 회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결론이 미뤄지는 일이 없애자. 좋은 업무 습관 네 번째, 조직하고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만일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 걱정과 불안, 긴장, 초조에 시달리고 요절한다. 가끔은 덜 준비된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자신의 일이 지긋지긋하고 삶 자체의 실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감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피로를 유발한다. 일의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 당신이 정신노동자라면 업무량 자체로 피곤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지 않은 업무량 때문에 피곤해진다. 요건데 우리가 피로해지는 것은 대체로 일 때문이 아니라 걱정이나 좌절감, 분노 때문이다. 내일 아침 자기가 작성할 계약서의 수를 정해 놓아보아라. 자신이 미리 처리할 목표지라 처리 개수들과 고객 프로젝트 이슈 대응 개수를 정해놓고 많이 처리한 나는 스스로를 칭찬하자. 그러면 성취감이 들고 피로가 예방된다. 이왕 할 일을 좀 즐기면서 하자. 권태로운 일을 재미있는 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된다. 나 자신이 연극 속의 주인공처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열정과 재미를 부여하자. 그러면 하기 싫고 두렵기까지 하던 일이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으로 바뀐다. 내일 아침 이처럼 기운을 북돋우는 말을 되풀이하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반은 일을 하면서 보내기에 일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고민에서도 해방될 것이며 피로도 감소해서 좀 더 여가도 즐기고 인생에서 얻는 행복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불면증이 생기더라도 조바심 내고 걱정하지 마라. 잠은 습관이며 휴식 상태이다. 지친 몸을 자연의 품에 포근히 안겨 쉬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5시간에서 수면으로 충분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2배 이상의 수면인 10시간이 필요하다. 잠들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쉬는 것이다. 그렇게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안정감이고 기도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가라앉힌다. 자신의 신체에 말을 거는 법도 배워야 한다. 풀어라, 풀어, 긴장을 풀고 편히 쉬어라. 인간은 극도로 지쳐버리면 전쟁의 포화와 공포, 위험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병사들의 동공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깊은 잠에 빠진 것이다. 혹시 잠이 오지 않을 때 눈알을 위쪽으로 굴려봐라. 곧 하품이 나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불면증 걱정 자체가 더 해롭다. 8부 걱정을 극복한 사례. 여기서부터는 여러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 생략하고 일부 기억할 만한 것들은 숙명이고 운명이다. 모두들 힘든 어린 시절, 주변 환경, 절박한 상황, 절망을 거쳐서 걱정과 고민이 많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인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다. 한꺼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1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편안히 쉰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일하면서 긴장을 푼다. 그리고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보려고 한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걱정도 2달만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2달 후에 취하게 될 태도를 지금 취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어제 서 있었듯이 오늘도 설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생존에 온 것뿐이지만 나는 진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라는 술잔을 찌꺼기까지 맛보았지만 그들은 위에 뜬 거품만을 핥았을 뿐이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할 때가 오면 반드시 그것에 대처할 만큼의 힘과 지혜가 주어진다. 남에게 그다지 많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로도 그다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고생을 통해 매 순간 삶을 속속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 고생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걱정을 극복할 수도 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머리를 적게 쓰고 근육을 많이 쓰는 것이 좋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온갖 걱정이 싹 달아난다. 그리고 걱정의 원인을 알아내어 현실적으로 문제를 적시하며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해결하자. 걱정에 사로잡히면 예전에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 일에 비하면 지금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파트 노가다, 첫째 아이 출산 때 병원에서의 와이프 산후 출혈, 둘째 아이 출산 전 3개월 입원, 806정 경대, 2022년 하락장 등,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찮은 걱정은 그저 웃어넘겨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비장의 카드를 마련해 두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후의 보루를 확보하는 일이다. 리스크 관리, 안전맞이, 현금 10억 등을 확보하라. 이미 가지고 있는 정기기사, 자격증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겠다. 설령 가진 돈을 다 잃는다 해도 다시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용감해질 수도 있고 아직도 나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도움이 된다. 걱정하는데 쏟던 에너지를 일에 쏟아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이슈나 일처리에 에너지를 쏟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바쁘게 살고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감사하라. 12시간에서 14시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걸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 한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 내 아내가 결혼할 당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18년 동안 닦아야 할 접시 더미들을 미리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가 설거지하는 일이 그다지 괴롭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에 하루분의 접시만 설거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실수는, 나의 실수는 오늘 닦아야 할 접시에 어제의 접시와 아직 더러워지지도 않은 접시까지도 얹어서 한꺼번에 닦으려 하는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을 종이에 자세히 써서 서랍 속에 넣어두고 2주일 후에 다시 보라. 그러는 사이에 그 문제에 많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나를 괴롭히던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구멍난 고무풍선처럼 저절로 사그라지기도 한다. 또는 기도를 드린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라. 하루 일을 끝내고 책상을 정리할 때 모든 문제를 마음속에서 몰아내 버려라. 문제는 언제든지 끊이지 않는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걱정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마저 잃게 될 것이다. 걱정을 쓸데없는 일이고 또한 건강에 해롭다. 실패, 걱정, 괴로운 감정뿐 아니라 건강, 성공, 행복도 전염된다. 걱정을 피하고 편안히 쉬고 밖으로 나가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하고 소식할 것. 항상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마쳐라. 직장에서도 긴장을 풀고 편히 있고 누가 말할 때 긴장을 풀고 들어라. 다시 한번 캐리어 기법을 적용해보면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둘째 정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셋째 이미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본다.